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십니다. 박기사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역시 마음이 가벼운 금요일 오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은 항상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금요일에 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생방하러 가는 것들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중요한 건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주말은 제가 그래도 비교적 평일보다는 덜 바쁘고 여유가 있어서 마음 편안하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매우 좋아합니다. 어제 스픽스 복귀작, 제가 스픽스를 일찌감치 떠났다가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스픽스를 전기한 대표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잘 만들고 한 1년 정도 일하고 제가 한 45만 정도의 그 스픽스를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어떤 회사 생활에 잘 맞지 않다라기보다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그리고 내 스스로의 꿈이나 어떤 나의 가치를 좀 실현해 보려면 그 어떤 사람의 울타리나 이런 안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된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직에 순응적이고 조직의 체계와 논리를 잘 아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컨펌 받지 않은 것은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가 한 기타 방송국에서 17년을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는 프리랜서든 비정규직이었든 간에 그때 당시에도 딱 컨펌을 해주거나 반드시 재확인을 해준 사안에 대해서만 방송이 허용되거나, 방송의 기획이나 어떤 컨셉들도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스픽스에서 일을 할 때도 어쨌든 대표는 전계환이고, 대표는 전계환 대표고 저는 뭐 본부장이었으니까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긴 하나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머리를 비우고 몸도 좀 자유롭게 하고자 마음 넓은 우리 전계환 대표가 그래도 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 1년 한 3개월 정도 프리랜서 생활을 이어가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생활에 굉장한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작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스픽스에서 좀 복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다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쉿바와 끝판 토론 이런 거였는데, 최경영 기자나 조수진 변호사나 또 박지훈 형님이나 저나 김용민 목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 쉿바나 대부분 새로운 프로그램에 스픽스에서 투입이 된 거지만, 제 나름대로의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특별했던 거는 그렇게 셋이 프로그램 처음 해봤고요. 지훈이 형님하고도 쉿바에서 처음 만나서 뵀어요. 원래 연락처도 갖고 있었고, 그 사석에서 지훈이 형님을 뵀던 적이 있는데, 김용민 목사님은 스픽스 초반부터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같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3명이서 같이 하게 된 건 처음이고, 박지훈 형님의 경우에는 스픽스 쉿바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지훈 형님이 뉴스토마토 넘어가시자마자 원래 제가 뉴스토마토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다 보니 지훈 형님이 뉴스 인사이더로 넘어오시면서 YTN 그렇게 되고 넘어오시면서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뉴스토마토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픽스에 복귀하면서 제가 나름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어떤 의지랄까요? 뭔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사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나 진행자들이나 대부분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진 못해요. 어떤 표현의 수위나 프로그램의 아이템,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선정하고 이야기하고, 굳이 사전에 협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편집이야 그 유튜브 채널 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뭔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영이 됐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두 형님 다 워낙에 이제 프로페셔널이라 가지고 종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내색을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저에 비해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 형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미 여러 그 방송 스케줄들이 차 있으셔서 녹화물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스픽스를 그만두고 나서 어찌됐든 복귀하는 차원에서 쉿바라는 프로그램에 또 나름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왁자지껄 시즌 1, 그러니까 왁자지껄 포장마차 그런 거 만들 때 우리 PD들이랑 또 정계환 대표랑 저랑 막 이렇게 굉장히 회의 여러 번 하면서, 컨셉은 뭐 한겨레의 공덕포차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달라 보이는 구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도 해봤고, 출연자에 대한 좀 다양성, 아무튼 왁자지껄이 처음에 이제 조회수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이 기획이 그래도 나름 먹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족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왁자지껄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시즌 2가 쉿바가 된 거라, 저로서는 제가 그래도 스픽스에서 나름 애정을 담았던 왁자지껄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까지 함께 해봤다는 뭐 그런 그 고마움이 스픽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영이 되고 나니까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런 조합으로는 또 프로그램을 언제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했더랍니다. 예. 좀 안타까운 거는 제 눈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이제 또 경영자로서 언론사 대표와 스픽스 채널의 대표가 보기에는 이 조회수가 그리 맞게 흡족하지 않게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고 봐요. 초반에 반응이 오는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쌓아가야 반응이 있는 게 있는데, 스픽스의 쉿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쉿바의 조회수가 조금 들락날락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이 시사 컨텐츠, 정치 컨텐츠 쪽에서 특별한 이슈가 막 빵빵 터지지 않는 한 아주 평균적으로 조회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고민도 사실 쉿바 하면서 있어 봤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 때문에 쉿바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매불쇼만큼의 재미인지, 아니면 뭐 정말 개그 콘서트만큼의 재미인지, SNL만큼의 재미인지, 어떤 그 재미 파트로만 따지자면 그 정도의 재미를 드렸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저희 세 사람 다 이제 그 합이 좋다라는 느낌은 저는 뭐 받았거든요. 뭐 비록 처음 하는 조합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좀 열과성을 좀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뭐 편집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요. 초반의 컨셉은 원래 지훈이 형님이랑 저랑 공동 MC를 하고요, 그 단골 손님으로 김용민 목사님이 늘 와 계신 거고, 이제 그 바를 찾아주는 어떤 손님이 와서 자신의 인생 얘기도 하고 현안도 터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는 손님들마다 조회수 복불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쉿바에 처음에 오셨던 게스트들 생각을 해보면, 조수진 변호사 편이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요. 지금 뭐 혹시나 보실 분들 계시면 조수진 변호사 편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했고, 김용남 그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 나왔던 거 그거 재밌습니다. 김용남 위의장님도 재미있었고, 박수현 의원이라든지 뭐 또 전우용 역사학자라든지 김진애 전 의원이라든지 김종대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게스트를 위주로 돌려봤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게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셋이 토크하는 걸로 되어버렸거든요. 그 토크가 자리 잡히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컨셉이나 방향도 조금 바뀐 것 같고, 4명이 진행하는 것과 3명이 진행하는 것은 조금 다른 아웃풋을 주는 것 같고요. 게스트가 없는 방송과 있는 방송에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채널도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게 매번 반복이 되거든요. 항상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스픽스 쉿바가 참 위클리 프로그램으로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근데 정말 이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우리 작가님이나 우리 CP나 PD, 전담 PD나 또 전담 PD 바뀌고 나서도 또 이제 뭐 PD들이 또 돌아가면서 쉿바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스픽스에 계신 분들은 쉿바를 더 잘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고요. 그 세트나 이런 것들도 공을 엄청 들였어요. 그 착장, 바텐더 복장 있잖아요. 그 나비 넥타이와 조끼, 이런 것도 다 스픽스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픽스가 참 여러 시도도 해보고 뭐 빨리 접는다 이런 표현도 하시지만, 한 석 달, 넉 달 해보고 안 되면 접는 것도 사실은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석유 시추를 하듯이 장기 프로젝트로 갈 게 아니라, 일단 뭐 구멍 몇 개 뚫어보면 아무튼 될 놈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가능하다고도 하니까, 뭐 물론 저는 좀 출연진 입장에서 그래도 스픽스가 좀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주 일찍부터 이 프로그램의 운명이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 조회수를 봤을 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평균적으로 10만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평균 10만이 본방 때, 그러니까 이제 스픽스가 재방을 많이 하니까 본방 딱 첫 방 조회수가 10만 정도는 찍어줘야 면피할 텐데 그러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뭐 저의 부덕의 소치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드리고 더 열심히 간단 명료하게 딱딱 끊어서 프로그램 진행을 잘했어야 되는데, 두 형님께도 또 죄송하고 전기한 선배한테도 죄송하고 또 고생하신 우리 스픽스 스태프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고 해서, 복귀작 쉿바는 이렇게 운명을 다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스픽스에서 운명을 다한 프로그램은 제가 제일 많이 했을걸요. 왜냐면 제가 뭐 처음부터 탄생시켰다가 없앤 프로그램의 역사가 스픽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읊어볼까요? 정치 베이스볼이라는 프로그램이 차재원 교수님의 이제 초반 기획대로 만들었고, 실제 정치 베이스볼은 저도 하면서 되게 재미있을 뻔 했는데, 뭔가 이걸 모든 정치 사안을 야구에 비유한다는 거는 쉽지 않겠구나. 왜냐면 야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야구의 룰이나 야구의 역사, 야구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장면들, 사례들을 잘 알아야지 정치와 잘 비교해서 이게 재미 요소로 들어가는데, 야구는 또 대중적인 스포츠이긴 하지만 좀 마니아층이나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언급하면 뭐 유튜브 시사층의 공감을 또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치 베이스볼은 스픽스 초반에 시도를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랑 신인규 변호사랑 같이 했던 현장 중계석이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단발성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는데, 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컨셉도 괜찮았고요. 제가 이제 어찌됐든 중심이 돼서 만들어 봤는데, 현장 중계석은 제가 캐스터 역할을 하고 해설진들이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나 신인규 변호사가 나와서 이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재미있었는데 어찌됐든 막을 내리게 됐고요. 티키타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임세은 소장하고 신인규 변호사하고 저하고 셋이 했던 점심시간에 해서 좀 불리하긴 했는데, 지금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티키타카
재밌었고요. 그래서 임세은, 신인규 이 어떤 두 조합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저는 티키타카 이후에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할 때 신인규 변호사랑 임세훈 소장을 함께 그 매칭하기도 했죠. 그거 말고도 스픽스에서 사라진 프로그램들을 제가 많이 진행했는데 스픽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박영식의 스픽스 브리핑에서 아주 초반 프로그램이었고 끝판 토론도 사실은 제가 원래 복귀작의 하나로 하는 줄 알았다가 이게 뭔가 상황이 좀 엉켜서 진행자도 막 마구마구 바뀌고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아쉽습니다. 예, 이제 프로그램이 종영된다는 거는 잘 안 됐으니까 종영이 되는 거니까 아쉽다는 거고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기사화시켜서 예, 복귀작이 되었다라고 언급할 만한 내용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91만 채널이니까요. 스픽스도 굉장히 무럭무럭 성장한 지가 오래됐고 이제 대형 채널이다 보니까 출연할 때 신경도 쓰이고 나름 책임감을 갖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일찍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쉽긴 하네요. 스픽스 탄생기부터 지금까지의 썰을 풀자면 참 할 얘기도 많이 있는데 비하인드를 이야기할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오늘까지 섭외 받은 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이라는 거 일단 한번 나가보기로 했고요. 저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김미화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건데 일단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오전 뉴스버스로 향하는 길이고요. 오늘 뉴스버스 끝나고 또 팟빵에 넘어가서 보수의 합창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뉴스버스까지 가는데 항상 교통체증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것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바닥에서 운전하다 보면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라디오를 듣거나 팟캐스트 같은 거를 듣거나 유튜브 컨텐츠를 듣거나 하더라도 졸음 운전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수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전방주시 안전운전하면서 수다라도 좀 떨어보자, 운전에 집중하면서 수다라도 좀 떨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지만 예, 저는 절대 안전운전을 하고 있고 결코 스마트폰을 중간에 조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슈버스에서 여러분들을 뵈야 될 것 같네요. 차 엄청 막힌다. 이따가 봐요, 여러분.